요게 그 면충이 나무를 가해한 흔적입니다. 두들두들 돋아났네요. 약간 돌기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요런 거를 빨아먹어 갖고 그 부분이 그 나무 수채가 반응을 해서 그렇죠. 돌기가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딱쟁이 앉듯이. 예,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가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예. 확연히 알 수가 있으시죠. 예. 야, 면충이 가해한 거다 이게.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언제 한 겁니까? 이건 생육 중에 한 건가요? 이거는 생육 중에 이제 그 얘들이 그 1년에 한 9회에서 한 10회 정도 뭐 그 세대수가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9회에서 10회요? 예. 그동안에 계속 이제 가해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한 마찬가지로. 달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알 까고 뭐 송충되는데. 그 주기가? 최고 많이 나오는 때가 한 6월 달 정도쯤, 6월 달부터 그 이후로 최고 많이 가해를 합니다. 아, 6월 이후로. 예. 그리고 이놈들이 맨 처음에 그 4월 말부터 예. 그 활동을 시작한다래요. 4월 말부터 면충을 예. 시작하고. 예. 그래, 최고 이제 가해를 많이 할 때가 한 6월 말. 6월 말에서 한 7월 초쯤 정도, 그때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이제 가해를 따뜻한 합니다. 시기에 그렇죠. 네, 많이 번식도 할 거고 가해도 많이 하겠죠. 예, 맞습니다. 아, 면충. 예. 면충인데 이 흡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흡지 쪽에 굉장히 많이 그 월동을 많이 합니다. 아, 흡지에서. 주로요. 흡지 쪽에서 좀 많이 흡지가 많은 집들은 이쪽 부에서 많이 월동을 많이 합니다. 예. 요 보시면 요 하얗게 그 밀랍처럼 돼 있는 것도 있고 솜처럼 돼 있는 게 있죠, 그죠? 예. 저 안쪽에 이제 그놈들이 그 자리 잡고서는 월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얘들도 그럼 성충으로 월동을 하는 겁니까? 면충도? 면충도 유충인지는 유충으로 월동을 한다고 봐야죠. 유충으로. 예, 어쨌든 유충으로. 알은 아니네. 알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그 예. 알에서 깨어가지고 그렇죠. 깬 상태로 월동을 한다 그 얘기네요. 예. 유충의 형태로 월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땅하고 딱 그 만나는 부위 네. 거기에 이렇게 많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습니까? 겨울에는? 겨울에는 이쪽에 이제 그 흡지가 많은 집들은 이쪽에 월동을 하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위쪽에도 이제 좀 많이 월동을 하는데 그 아. 부분을 저쪽 가서 한번 더 찍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 면충도 겨울에 월동을 알이든 뭐 아니 알이 아니고 이제 유충 새끼든 쪽으로, 예. 유충이든 성충이든 겨울에 이게 땅하고 나무 만나는 그 지제 부위에서 월동을 하니까 주로 얘들이 살기 위해서 아마 땅속이 깊숙이 이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죠? 흙이 조금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예, 될 겁니다. 뭐 예. 아주 깊이는 아니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소독을 할 때 SS기로다가 이제 그 뭐 기교이제를 이제 소독을 할 때 이 예, 부분도 좀 세심하게 예. 흙이 좀 약간은 젖을 정도로 다 뿌려야지만 이거를 그러네요.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SS기로 제가 볼 때는 살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전혀 효과가 농약통 없다고 봐요. 그죠? 농약통 지고 다니면서 그죠? 근데 지금 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솜털 같은 부분. 예. 이 부분이 적셔야지만 그 안에 있는 유충을 그저 새끼가 죽는 거니까. 그 유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예. 솜털 안쪽에 숨어 있는 흠뻑 흠뻑 적셔야 되니까 예. 그냥 뭐 슬쩍 지나가 갖고는 방제가 안 된다고 봐야죠. 방제 그러니까 그냥 물이 또로록 굴러서 예. 떨어지겠죠, 그냥. 슬쩍 위에만 적셔 갖고는 하나만 하네요, 그죠? 그렇죠. 약간만 아깝고 시간만 버리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하려면은 이제 완전히 흠뻑 적셔서 저 솜이 완전히 적셔질 정도 돼야 그 효과가. 안에 있는 유충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한겨울에 이렇게 면충이 이렇게 월동하는 거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동계방제 때 꼭 하시는 게 이런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그죠? 필수죠. 필수죠. 예.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줄기 타고 주간 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들이. 그래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최고 이제 많이 이 피해를 주니까 예.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잡을 수가 없을 정도가 예. 번지겠죠. 이 밀도 자체가. 그러면 동계방제를 안 하셨거나 소홀히 하셨던 분들도 이 면충이 발생한 지역은 아주 필히 꼼꼼히 약통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충주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면충 발생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요새? 점차 많이 늘어나고 계속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죠. 예. 이것도 그 온난화 때문에
점점점 미소곤충 쪽으로다가 이렇게 발생이 늘어나는 그 해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발생 농가가 적을 뿐이지 어쨌든 기온이 계속 전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면충 발생 과수원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발생 과원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충분히 약재가 충분히 흠뻑 적실 정도로 땅이 흠뻑 적실 정도로 뿌려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나무에도 그런 부분에는 예. 충분히 쳐줘야지만 효과가 예. 있다고 봐야죠. 나무에 이거 면충이 있는데도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땅하고 나무가 딱 맞닥뜨린 부위에 여기 보시면 하얗게 면충이 있고요. 또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요 옹이 있는데도 면충이 있고. 요것도 하얀 게 맞죠? 예, 여기 면충이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면은 여기 이제 나무가 이제 그 썩었죠, 그죠? 예. 썩은 부위에 요 안에도 보시면 아, 굉장히 많이 기생을 하고 있죠. 나무 안에도 예, 거기 예. 이제 옹이 쏙 들어간 데 부위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에. 아, 어마어마하죠. 요 위에도 또 그런 부위에 또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들이 좀 똑같네요. 얘들도 뭐 그냥 살기 좋은데 따뜻한 곳, 그죠? 따뜻하고. 예, 바람이 좀 예. 안 불고 그러는 거. 예, 여기도 하얗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많이 있어요. 예. 터지는 곳이 보이시죠, 그죠? 아, 이게 다 유충이 이제 요 안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는 솜 증거입니다. 안에서. 예, 솜 안에서. 예, 솜이니까 이제 따뜻하고 그렇죠. 살기 위한 방편이겠죠. 이 이게. 부분을 소독을 하고 잡아야 되는데 대충 차고 되겠습니까? 여기 손이 끈적끈적할 정도로다가 지금 이렇게 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약재를 대충 흘러내리게 쳐서는 약효가 떨어질 것 같고 아주 흠뻑 적셔서, 그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요 안에 이제 요 안에 유충들이 다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다 유충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손으로 문질면 이렇게 터지겠죠. 그럼 물 나오고 예, 예. 터져 죽는 거네, 지금. 이게 다 터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제를 하려면 약재를 꼼꼼히, 그 다음에 충분히 적시지 않으면, 그죠? 이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저 안쪽에 보면 하얗게 딱 숨어 있어요, 안쪽에. 아. 지금 충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 면충 발생 농가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글쎄요, 한 2, 3%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2, 3%. 네네. 그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제 발생 농가 자체가 예.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 들어오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러면 최초 발생된 거는 뭐 한 5, 6년 전부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예, 않았어요, 그렇게 그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천 있을 때도 발생이 됐었으니까 예. 그때가 제가 여기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한 5년 정도 전에도 그런 게 조금씩은 보이긴 했었었죠. 예. 근데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발생되고 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점점 이렇게 발생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양도 예. 그 개체수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한 과수원이다. 한 과수원에서 동시에 뭐 전체 나무로 확산이 됩니까? 아니면 서서히 계속 옆으로 퍼집니까, 이게? 면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뭐 9에서 10회 정도 1년에 발생이 되니까 세대수가 반복이 되니까 예. 뭐 옮겨가는 거는 순식간에 순식간에 옮겨갈 수 번진다. 있다고 보시는 게 아. 맞죠. 그러니까 이 면충이라는 놈이 1년에 뭐 9번에서 10번을 그 세대를 교체한다니까 번식력이 어마어마한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아. 뭐 미소곤충들 응애나 깍지벌레나 이 그 면충이나 거의 다 10회 이상 정도는 세대수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깍지벌레는 10회, 아까 10회. 3회지만 3회라고 그랬죠. 응애하고 요
그 면충 면충. 자체는 예, 아, 거의 10회 이상 된다고 아.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미소곤충들 같은 경우. 면충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가지 같은 거를 이제 즙을 빨아먹고 네. 약 저기 해를 입혀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러면? 가지 자체 가지 자체에 이제 영양분 자체를 가지고 빼서 먹으니까 아, 그 가지에서 달리는 게 사과지 않습니까? 예, 그 영양분이 사과 쪽으로 많이 안 가니까 예, 아무래도 수세가 떨어지고 예. 과일 자체도 맛이 없고 그렇게 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과일 자체에 이제 저기를 가해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면충도 과에도 직접 해를 미칠 수 있습니까? 직접적인 가해는 아닌 아. 것 같은데요. 아, 그런들이 과까지는? 이제 뭐 분비물을 내뿜겠죠. 아, 그러면 그 분비물이 물이 떨어졌을 때 예. 거기에 이제 얼룩 증상이나 이런 부분은 또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아, 예. 어쨌든 과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 주간이나 가지에 면충이 보일 때는 바로 저 방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방제가. 그 SS기로 소독을 해도 예. 충분하게 이렇게 그 아까 솜이 덮여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적실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일부는 없어지고 또 다시 또 살아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면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SS기 방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이제 어차피 손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좀 하실 때 예. 양양 자체를 충분히 해서 예. 뿌리시는 쪽으로다가 하시면은 예. 그래도 이제 그 밀도 자체를 조금 좀 더 줄일 수가 있으니까 예. 세대수 자체를 조금 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는 거죠. 예. 깍지벌레도 점점 그 저기 감염되는 농가도 많고 면충도 날씨가 이제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면서 점점 그 확산되는 농가가 많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동계 방제를 좀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전에는 동계방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었었는데 예. 이제는 이 미소곤충들 때문에 예. 그 동계방제 쪽으로 조금 더 필수가 돼버렸네요, 이제. 더 많이 좀 하실 수 있고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그런 쪽으로다가 지금 이제 방향이 좀 전환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계 유제 쪽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기계유저 같은 경우는 나무의 세력을 좀 떨어뜨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되도록이면 조금 좀 일찍 좀 하셔갖고 아, 세력을 좀 떨어뜨리지 않는 쪽도 예. 또 감안하셔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계 방제 때는 이 기계 유제가 아닌 그냥 면충이나 뭐 이런 거를 전용 약제를 써도 됩니까? 근데 그 같이 깍지벌레나 예. 면충이나 예. 그 응애나 이런 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아. 유제니까 그러니까 기계 유제가 동계제는 한 개를 쳐서 아. 세 개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좀 더 그 예. 경제적으로도 좀 조합원들한테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